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맹본 PD 한 PD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보통 주식은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 조지 소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다시 평균으로 오고 또 버블이 끼면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고 그런 그 평균 회귀라는 게 주식시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 시장은 그런 게 있을까?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파트도 과도하게 가수요가 붙고 투기꾼들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 거품이 끼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조그만 호재가 나오면 호가가 팍팍 올라가. 그러면 버블이 생기는 거야. 자, 이번에 시장이 그랬잖아요. 가격이 올라갈 때 뭐 GTX 호재 나오니까 3억 막 5억 그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 호재가 나오니까 2억, 3억, 5억 그렇게 끼었잖아요. 그죠? 가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고, 자, 그런데다가 또 그 부동산 그 강사들이 지금 집을 안 사면 큰일 난다. 앞으로 뭐 집값이 계속 오른다. 딱 그렇게 또 영끌족을 자극해서 영끌족까지 가서 해가지고 한 80% 빚을 내서 샀잖아요. 버블이 꼈던 거고 2020년, 2021년이고 그 20년, 21년도의 가격이 지금 바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래 없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거래 없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시장이라는 것도 제가 요즘 깨달은 건데 아파트도 가치대로 회귀한다.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의 가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수요. 전세 가격이죠. 전세 가격. 그 전세 가격이 바로 그 아파트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춰지는 가격이잖아요. 자, 그게 이제 전세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60%고 뭐 70%고 60%에서 적게는 60%이고 평균일 때는 한 7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전세 가격이 높을 때는 80%, 9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50%밖에 안 돼요. 평균이 50%라는 얘기는 아니고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 보면 50%밖에 안 돼요. 그만큼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라가서 지금은 그런 버블이 걷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가격이 걷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스터 마켓에서 흥분했던 그 시장에서 가라앉히고 그리고 정부는 또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또 공급 물량을 정부가 쏟아내요. 발표하고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그 대기 매수자들은 이제 분양을 받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예전에 그 호재들은 실현 가능성이 조금 없네. 굉장히 늦춰지겠네. 생각보다 그 재료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이 됐네라는 걸 시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GTX 라인에서 그 폭락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격과 호재와의 어떤 괴리감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시장이 이제 지금의 시장이고 지금은 그런 버블이 거쳐지면서 그 아파트의 가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받쳐주는 게 결국은 근거가 되고 받쳐주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거는 버블인 거야. 그렇잖아요. 소위 우리 소득의 몇 배수 아파트의 가격은 몇 배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PIR이잖아요. PIR이 예를 들어 몇 년 전에는 뭐 8배였는데 그게 18배, 17배, 18배, 19배까지 거의 올라갔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또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소득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냐고. 이번 시장에서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30대 초반, 중반, 20대 후반 그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했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많은 공급 물량 데이터, 입주 물량 데이터 나중에는 무슨 이상한 또 도표까지 만들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양반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실수를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고점 징후를 분명히 줬잖아요. 분명히 고점 징후를 줬어요. 왜냐면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냐고. 그리고 그 영끌하는 집단 광기를 영끌이라는 게 집단 광기잖아. 예, 이 대출을 80%확 땡겨가지고 아파트를 산다. 그게 이제 마지막 꼭지 징후라는 거. 데이터를 보니까 뭐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을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그리고 아직도 공급 물량이 모자라. 그러니까 그리고 미분양이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는 2022년도에도 계속 올라간다. 뭐 금리도 그때는 이제 인상하지 않을 단계였으니까, 뭐 금리는 앞으로 인상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인상 안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릴 줄은 그 당시에 그런 투자자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상을 못했던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다주택자들이 그때 집을 못 판 거야. 그 통계에 의존해서, 기존의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도 하락의 징후가 없다. 하락의 그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미분양도 그때 없었고. 자,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미분양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번 달에 50%면 다음 달에 100%, 다음 달에 100%면 그 다음 달에 200%, 400% 그렇게 급격하게 시장은 망가진다라는 거야.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은 상관없다라는 거야. 공급이 제한되면, 공급이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번 시장이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살던 전세도 다 주거의 하향화를 통해서 다 집어 던지고 나오더라는 거 아니야. 하급지로. 그리고 외곽으로 가더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런 것까지는 그 일반 그 데이터만 의존하고 봤던 투자자들이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죠. 결국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득에서 집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 한계를 넘으면 결국은 주거지를 하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전세를 살던 걸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중심에 살던 걸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도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0.3포인트. 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전주보다 더 확대됐고,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기준금리는 뭐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우리는 이제 다다음 주에 또 빅 스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금리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하락폭은 확대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시 조정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왜냐면 지금 노도강에서, 예를 들어,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도강에서 폭락하는 거 보라고. 그 노원구 월계동에 월계 센트럴 아파트인가요? 센트럴 아이파크인가? 자, 그게 나왔잖아요. 지난해 12억 5천 하던 게, 7억 5천, 한 5억 정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억 5천 하던 게 5억이 빠졌으면 그게 어떻게 조정이냐고. 폭락이지. 그죠? 폭락을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억 5천 하던 게 왜 7억 5천 가겠어요? 그 지역의 그 아파트는 7억 5천이 가치인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2억 5천원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아파트라는 거야.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거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20년 그렇게 구축의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얼마를 하겠냐고. 그죠? 얼마나 하겠냐고. 그게 6억, 7억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6억을 한다고 하면 5억, 6억 한다고 하면 5억 정도 한다고 하세요. 그럼 5억 한다고 하면 그 전세가율이 12억 5천이면 얼마냐고. 그죠? 4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12억 5천은 그 아파트의 가치가 아니었던 거야. 아파트가 막연히 버블이다, 막연히 폭락한다라기보다는 이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그 가치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그게 기준이다. 예전에 2013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왜 폭락을 했어요? 왜 폭등을 했어요? 그 대구, 부산 지방 투자 애들이 와가지고 전세가율이 90%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저평가돼 있네. 그러고 샀던 거 아니야. 자,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매매 시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야. 3일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포인트, 지난주가 0.28이니까 역시 낙폭이 커졌어요. 이게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0.3%면 폭락인 거야. 이 정도면 폭락인 거예요. 뭐 0.4 뭐 그렇게 나오면 이거 옛날에 0.02 뭐 0점 많이 나와야 0.1 막 그랬는데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하락률이 0.30이야. 엄청 크다.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서울도 역시 마이너스 0.3.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역시 1.3보다 하락폭이 커져서 0.3이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요즘 떨어지는 데가 송파구예요. 요즘 송파구가 0.82. 송파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도 갭 투자할 수 없고 요즘 이 고가 아파트는 또 투자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취득세가 12%인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사면 내가 2억 5천 2억 3, 4천을 내야 돼. 취득세로. 여러분 2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내가 취득세로 2억 원을 낼 수 있겠어요? 그거 쉽게 못 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투자로 산다는데, 예? 투자로 사서 내가 그러면 그 2억 2천을 거기서 벌 수 있겠냐고. 그죠? 단기간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데는 투자 손님도 다 끊쳤고 실수요밖에 없는데 실수요가 사기엔 또 너무 비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송파구도 지금 뭐 많이 떨어져서 9억, 19억 정도는 18억, 19억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요즘 전세가가 얼마예요? 옛날에는 10한 3, 4억, 그렇게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억이야, 9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가격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9억에서 9억 5천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18억, 19억도 비싸 보이는 거야. 자, 어쨌든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그 전세 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집을 사잖아요. 근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전세 수요자가 9억 5천을 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송파구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전세 가격이 급락하니까 물건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빼주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송파구에도 또 그 헬리오시티라는 큰 단지가 있는데 여기 전용 84가 26일에 17억 8,500에 거래됐대요. 이거 지난해 10월 같은 면적 최고가가 23억 8천. 6억이 떨어졌어요. 그죠? 자, 여기도 역시 전세가가 1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매물 나온 게. 자, 그러니까 23억은 당연히 버블이고 이 17억 8,500도 비싸 보이는 거죠. 아직도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비싸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제 가면 이제 호가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17억 중후반대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지겠죠. 내년엔 더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지겠지. 예. 기다리시면 돼요. 급할 게 없어. 자, 이렇게 송파구가 급락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송파구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강남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진강남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이렇게 옛날에 갭 투자로 사놓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물로 내놓는 거죠. 이익 실현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송파구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동대문구도 마이너스 0.59 폭락하고 있고, 성북구도 0.59, 강북구 0.49, 성동구 0.46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거래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계약도 급매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을 제외한 5대 5개 광역시 매매 가격도 0.2, 그리고 지방은 0.13 정도 하락.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이런 데는 이제 시골 아파트들이잖아요. 이거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 원래 거래도 안 되는 지역들이니까.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13 정도 하락했다. 자, 세종은 마이너스 0.59. 자, 세종이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이거 정말 세종은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줬는데 제가 따로 방송을 한번 하겠지만 세종은 규제 완화를 해줬지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별로 규제 완화 효과가 없어요. 뭐 매수자들이 지금 뭐 세종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뭐 실수요도 없고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없고, 그리고 지금 투자자가 세종으로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뭐 취득세 12% 내고 8% 내고 들어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만 이제 세종에서 조금 급매물이 거래되는 거는 이제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 대정이나 뭐 청주에서 집을 파신 분들이 이제 세종으로 이주하실 분들, 그런 수요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큰 문제는 뭐냐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 하락이다. 서울 경기도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크고, 그 충격이 바로 부동산 시장, 부동산 PF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을 상환을 못하고 자금 조달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버블이 꺼지고 있고 청약시장, 분양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전세 가격이 수도권은 0.60, 서울은 0.54. 전세 가격도 완전히 폭락해요. 매매 가격보다 더 크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자, 이렇게 되면 갭 투자하셨던 분들 그 역전세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앞으로 내년은 2023년은 역전세 대란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 경기도 0.66, 인천이 0.51, 전세 가격도 급락을 하고 있다. 자, 요즘 시장의 또 특징은 당첨이 돼도 계약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도권 아파트 당첨 후에 미계약분이 2.7배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2.7배를 증가했다. 미계약하는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7,36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나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미계약이 나오면 이제 무슨 일이 넘어가잖아요. 지난해 이제 경쟁률이 118대 1 정도. 근데 올해는 또 이게 식었어, 분위기가. 44대 1로 식었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도 같은 기간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이 371가구에서 1573가구. 그러니까 4배 증가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쟁률이 5대1, 6대1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안 한다는 거야. 당첨들도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하면 이제 10년 동안 이게 아파트 분양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거야. 막상 이제 안 받으면 뭘 것 같아서 청약을 하는데, 당첨되고 보니까 금리도 너무 비싸고, 주변 사람 또 얘기 들어보면 에이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는데 뭐라 분양을 받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계약 점차 증가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734대 1에서 올해는 143대 1로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내년 경기,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여론조사를 한 거죠. 경제경영학과 교수, 경제 전문가를 토탈해서 한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어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포인트를 밑돌 것이다. 그러니까 1%대를 예상한다는 거죠. 그런 전망이 이제 79.4%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이런 연구 조사가 나오거든요. KDI에서도 나오고 다른 국제기관에서도 나오고 한국은행에서도 뭐 한 2%대 예상한 걸 아는데, 그러니까 내년은 이제 1%대 GDP 성장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대 경제 성장률이면 경제 위기급이야. 위기급이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은 77.9%가 2024년 이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가격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금리가 시장을 누르고 있다. 뭐 금리가 고점을 치지 않았냐, 뭐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뭐 시장의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 반등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인 게, 시장이라는 게 뭐 매물이 소화된다고, 뭐 급매물이 소화된다고 해서 이 시장이 뭐 반전하고 추세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급매물이 빠지면 다른 급매물이 나오잖아. 그럼 그 다른 급매물을 누가 사줘야 되는데, 뭐 그런 연속성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연속성을 가지려면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 전체 상황이 좋아져야 돼.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리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든지 어떤 세계 경제 위기가 해결이 되든지, 경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이 전체적으로 나태할 시장이 반등하는 거지. 뭐 누군가에 의해서 뭐 급매물이 몇 개 소화된다고 시장은 반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